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점의 헤르치를 맞춰라, 윤호쌤입니다.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컷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막 그렇게 물리학 원이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1컷이 어디에서 형성됐냐면 47에서 형성됐습니다. 참 몇몇 친구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간 진짜 많이 소비됐는데 이거 47이라고 이게 말이 돼? 그리고 몇몇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거 작년 수능의 재림 아닌가? 이렇게 불안불안하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쌤이 눈팅을 다 했거든. 눈팅하면서 별의별 글들 다 올라오는 거 다 봤어. 야, 물리학 원은 어차피 이제 뭐 사회적 소수자 된 거 아니냐, 아무도 관심 없어 한다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뭐 그런 것도 봤었고. 자, 근데 무튼간에 말해보자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여기 어제 본 요 시험은요, 뭐랑 비슷하냐면 작년 수능이랑 비슷합니다. 작수랑 비슷해요. 어떤 관점에서 작수랑 비슷하냐? 첫 번째입니다. 바로 킬러 문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킬러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대부분의 요 유형들이 비슷비슷한 유형입니다. 물리는 다른 과학과는 다르게 뭐 자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막 신유형 이런 것들이 나올 여지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보통 요맘때쯤 되면은 교육과정 요 말미쯤 되면은 기출문제가 많이 쌓이고요. 나올 것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방향성은 앞으로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느냐, 비슷한 문제 계속 돌려보고요. 요 계산의 정교함을 늘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의 방향은 뭐냐? 자, 첫 번째, 계산의 정교함을 늘려야 된다. 정교함 업시키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문제를 봤을 때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요 특정 문제를 보고 요거는 요렇게 풀어야겠다. 요 아이디어 빠르게 인출하는 연습 필요합니다. 인출. 요거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를 극대화시키려면 결국에는 요 비율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기존 기출 있죠? 우리가 풀었던 문제 있잖아요. 기존 기출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신유형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요 비율을 2대1 혹은 3대1로 잡고 연습하세요. 요거의 비율을 높여줘야 됩니다. 괜히 막 불안해서 신유형 요 비율 높이잖아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리학 지금 여러분들 전체 요 평가원 난이도 봐보세요. 작년부터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이거 풀 수 있었잖아 하는 문제들이 태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신유형에 목매지 말아라. 내가 아예 신유형을 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요 계산의 정교함과 아이디어 인출 속도를 높이는 거, 요거 익숙한 거, 요거를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 요게 결정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존 기출 돌리는 비율을 더 높이세요. 높이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거 하다 보면 답이 기억나는데요. 물리는 그래도 됩니다. 물리는 그래도 돼요. 수학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튼 간에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할게. 막 수능스럽지 않다, 평가원스럽지 않다, 이제 이런 코멘트는 사절입니다.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여러분들 요 평가원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꼭 깨끗한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번 평가원 같은 경우 계산 자체가 까다로웠어요. 왜? 더러운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깨끗한 거 나올 것이다, 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항상. 알겠나요? 자, 우리 1번부터 봅니다. ABC는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 X선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한번 맞춰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잇몸 속 치아 사진. 요거 딱 봐도 X선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인체에서 방출되어 체온 분포를 측정하는 데 이용되는 거, 요거는 적외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니터 화면에서 방출돼 다양한 색의 영상을 구현한다. 요거 가시광선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A는 TV용 리모컨에 이용된다. X선이 리모컨에 이용됐다간 요 리모컨 살인무기 돼요. 알겠습니까? 자, B는 적외선이다. 맞고요. 진동수는 A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X선의 진동수는 여기 뭐 넘사벽이죠. 얘네들은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을 포함하는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있는 10개의 문제는 그렇게 막 중요한 문제들은 없어요. 사실 뒤에 있는 5개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원에서는 등속 직선, 얘는 당연히 뭐예요? 그쵸? 등가속 운동, 얘는 포물선 운동이 되겠네요. 1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은 0이다. 등속 운동이니까. 그쵸? 두 번째, 2에서 물체의 가속도 방향은 요 빗면 아래 방향이고 실제로는 요 친구 운동 방향은 여기 반대, 요거랑 반대입니다. 하여 운동 방향과 같다. 요거 틀립니다. 세 번째, 3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의 방향. 요 R자 힘, 요 친구한테 작용한 힘은 바로 뭐냐? 중력이에요. 요 중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never,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요 중력은 항상 연직 방향이라고 하죠. 연직. 운동 방향은 요 포물선의 요 접선의 방향과 일치합니다. 아유, 요거 아니죠. 따라서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 3번 봅니다. 3번 같은 경우 딱딱 3이 헬륨 합쳐지면 요거 핵융합하냐. 그쵸? 그래서 좌변에 요 윗대가리 숫자 써주고 굳이 뭐 요거 읽어볼 필요 있습니까? 이맘때쯤에 여러분들도 다 알죠. 바로 그냥 본능적으로 6, 4 써주고 여기 대가리에 있는 거 2, 그리고 기억 요 x, y라고 했을 때 x, y 값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요 6이라는 것은 x 플러스 2, 4라는 것은 y 플러스 2니까 x라는 것은 얼마냐면은 4고요. y라는 것은 2입니다. 즉, 저 기억의 정체는 바로 누구냐? 4이 헬륨입니다. 자, 볼게요. 질량수는 기억이 3이 헬륨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근바타 크죠? 얘 질량수가 4잖아. 그쵸? 자, 두 번째. 니은에서 질량결소는 3이 헬륨과 1, 1헬륨의 질량 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량결손을 묻고 있어요. 즉, 요 좌변과 우변에 요 질량 차이를 묻고 있는 거야. 차이. 알겠습니까? 근데 요 3이 헬륨과 1, 1 요 친구의 질량 차이냐 묻고 있는데 네? 봐봐요. 좌변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2, 3, 2, H, 2 이게 좌변입니다. 우변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1, 1, H, 2 그 다음에 요거 플러스 기억입니다. 자, 질량결손을 묻는다. 그리고 옆에 에너지가 있는데 요 질량결손은 사실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바로 질량결손에 의한 에너지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죠. 이것은 핵융합 반응이다. Yes,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넘버 4. 너무 심플하죠? 4번입니다. 자, 우리 스펙트럼 4번 갑니다. 뭐야, 3번 했으니까 4번 맞네. 자, 4번 가볼게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뭐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자, X, Y 모두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빛을 흡수할 수 있어. 600 찍어주시고요. 원래 다 비어있네. 그러면 절대 불가합니다. 자, 빛의 진동수는 기억이 니은보다 커 되어 있습니다. 기억이 파장이 작죠? 그 말인즉슨 진동수가 훨씬 큽니다. 그리고 진동수 작아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맞고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니은이 디귿보다 작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니은은 방금 빠따 파장이 작기 때문에 진동수 겁내리 크고요. 요 친구 어이구 진동수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요 니은이 디귿보다 큽니다. 따라서 요거 아니죠. 왜? 에너지는 하프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이 훨씬 크다. 따라서 답은 요 B 하나입니다. 넘버 2, 2번입니다. 5번입니다. 요것도 다 결국에는 풀어봤던 문제. 다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볼게요. 당연히 매단 물체 A, B, C 각각의 물체는 질량이 다 같을 것이고 무게가 같을 것이고 근데 이거 봤더니 웬걸? 요 저울의 측정값 봤더니 A라는 놈 A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어이쿠야 이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C 봤더니 어이쿠야 가벼워졌어. 근데 어떤 게 더 많이 가벼워졌느냐? C가 더 많이 가벼워졌다. 그 말인즉슨 요 C와 요 위에 있는 물체 사이에 요 잡아당기는 힘, 요 자기력이 훨씬 셌다 아닙니까? 인력이 훨씬 셌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A랑 비교했을 때. 따라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이 친구 강자성체야. 반면에 이 친구도 인력이 작용하긴 한데 근데 그 인력은 크지가 않아요. 따라서 요거 상자성체. 그러면 나머지 하나, 요 B는 뭐야? 반자성체 아닙니까? 그쵸? 반자성체는 요 자석과 청력이 작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1보다 큰 바로 요렇게 나옵니다. A 이상 맞고요. 기억은 0.9보다 작냐? 요거 아니고요. 나에서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나에서 요 C를 매달았을 때 C와 자석 사이에서는 서로 당기는, 잡아당기는 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다?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6번입니다. 6번 가볼게요. 6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속력이 같고 플러스 X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 AB입니다. T는 0일 때 변이를 위치 X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T는 0초이요. X는 1m에서 A의 변이가 처음으로 1.5m가 되는 때는 1초이다. 자, 볼게요. 자, X는 1m에서 처음으로 변이가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된대요? 1.5m가 된대요. 즉 여기 있는 게 요렇게 요 대가리가 요렇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나왔어. 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1초 걸렸대. 그러면은 속도 구할 수 있습니다. 속도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써줍니다. 자, 속도는 요 시간분의 지금 거리니까 1m/s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봐봐요. 속력이 같다라는 요 첫 번째 전제 조건에 의하면 요 친구도 결국에는 1m/s 나오고, 지금 요거 기억, 니은, 디귿 읽을 필요 없이 바로 필요한 정보 다 정리해둬요. 알겠습니까? 항상 파동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요 속력 이용하고 그 다음에 람다 혹은 진동수, 주기 요거밖에 물어볼 게 없거든. 그러니까 속력 나오면은 바로 요 주기, 진동수 다 구해주자 이거야. 그러면 봐봐요. V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프람이었잖아. 진동수 람다였잖아. 그러면은 바로 써줍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람다 값이 얼마냐면 파장이 4m야. 그러면은 프람, 이 친구, 요거는 4분의 1Hz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파장, 요건 얼마야? 4m. 그러면 따라서 요거의 역수 취해준 요 주기라는 것은 4초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들 다 세팅해놔요. 미리 세팅해놔요. 항상 요 문제 풀 때 미리 세팅해놔. 오케이? 요거 읽고 시간 낭비하지 마. 최소 경로 타야지.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요 친구 같은 경우 지금 파장이 얼마냐면 2m야. 그러면은 요 진동수가 얼마가 되냐면은 요건 2분의 1Hz. 그 다음에 요 람다라는 것은 요거 2m. 그러면은 여기에서 요 주기라는 것은 바로 2초. 자, 이제 문제 접근합니다. 자, 주기는 A가 B의 2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당근바타 맞습니다. B의 진동수는 0.5Hz냐 라고 묻고 있는데 오호 맞습니다. 자, 세 번째 1.5초일 때 항상 시간 정보 나오면 뭘로 바꾸라고 했어? 주기 정보로 바꿔라. 시간 정보 나오면 주기로 바꿔라. 시주기. 자, 요 B에 관해서 지금 묻고 있어요. B의 주기가 얼마였냐면 2초야. 그러면 1.5초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요 2분의 1.5로 바꿔주면은 요거 결국에 뭘 의미하느냐? 4분의 3 주기를 의미합니다. 즉, 요 친구는 4분의 3 주기가 지났을 때 1m에서 여기에서 요 친구의 V를 구하랍니다. 4분의 3 주기가 지나요. 이거 그냥 생각하면 쉽지. 요 하나, 요게 이제 파동 하나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4분의 3 조각이 지난다 이거야.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하나, 둘, 셋. 3개 지났어.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의 입장에서 도달하는 것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요 친구가. 요 3칸이 지났으니까 당연히 요 친구는 여기 요렇게 내려가 있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요거 1m이다. 요거 아니죠.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갑니다. 운동량 문제입니다.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뭐 별다른 거 없어. A 컬링 선수야. 예술적으로 지금 스트라이크 날리고 있어. 자, 근데 여기에서 A의 속력 봤더니 요 구간에선 요래, 요 구간에선 요래. 요렇게 나왔습니다. 나 참나 내가 시간 정보를 안 적었구만. 잠시 멈췄다 갈게요. 자, 마술 하나 보여줄게요. 두둑 짜잔. 어이씨, 왜 안 나와? 여기 나왔구만. 0.2초, 0.05초. 내가 이걸 적는 걸 깜빡해갖고. 자, 볼게요. 여기 요 구간이 지금 시간이 0.2초. 그리고 여기 요 구간이 시간이 0.05초입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상황 분석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요 첫 번째 구간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4뉴턴 세컨드냐 묻고 있어요. 충격량! 요 자체가 바로 요 운동량 변화량 아닙니까? 그러면은 A의 운동량 변화량 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아니, 심플하죠. 질량이 20kg이고 나중 속도가 1, 처음 속도 0.8입니다. 하여 요거 0.2니까 요거 4뉴턴 세컨드 쉽게 나옵니다. 따라서 correct. 두 번째입니다. A와 B가 충돌한 직후 B의 속력은 0.7이냐 묻고 있어요. 즉 A의 운동량을 우리 요 B 친구가 가져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볼게. 어떻게 구하냐? 뭐 심플하죠. 요게 기억이고 요 니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A의 운동량, 요 전체 운동량은 얼마였냐면은 그냥 뭐 충격량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운동량 보존 이용해도 되는데 운동량 보존 갑시다. 자, 충돌 전 B는 정지, A는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운동량은 결국 얼마냐면 20kg 곱하기 요 1m/s니까. 그리고 충돌 후 A의 속력 봤더니 어이쿠야 0.1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A의 운동량, 요 충돌 후 요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A 같은 경우 20kg 0.1 곱해주면 결국에는 2 나옵니다. B 같은 경우 20kg 그 다음에 요거 VB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넘겨주면 얼마입니까? 18 그리고 20 VB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VB라는 것은 얼마로 구해줄 수 있습니까? 그쵸? 0.9 m/s입니다. 아, 요거 아니죠. A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2에서가 1에서의 8배냐 라고 묻고 있어요. 평균 힘의 크기 뭐야? 뭐 구해주면 돼요? 기억 니은 뒤가 였다가 해줘야겠다. 요거 평균 힘 곱하기 요 충돌 시간이라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 혹은 충격량 요거 구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일단 A에서의 요 평균 힘의 크기 한번 구해줄게요. A에서 요 시간은 0.2초. 그리고 운동량, 변화량 같은 경우는 바로 20 곱하기 속도 변화량 얼마입니까? 그렇죠? 0.2입니다. 자, 반면에 요 B에서는 요 분모에다가 시간 집어넣습니다. 0.05 넣고요. 20 넣고요. 그 다음에 요 속도 변화량 톡톡 구해주면은 0.9가 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는 친구들은 굳이 여기에서 요 질량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질량 넣으면은 숫자만 번거로워져요. 자, 이랬을 때 2가 1의 8배냐 묻고 있는데 요거 계산 때려주면 일단 얼마입니까? 얘 1뉴턴입니다. 0.2분의 0.2. 내가 1뉴턴? 1뉴턴 붙이면 좀 그렇다. 20을 내가 지금 미리 없애놨기 때문에 0.2분의 0.2 나온 것이므로 얘 저스트 1 나옵니다. 그리고 요 B 구해줄게요. 얘는 결국 뭐분의 뭐가 나오냐면은 5분의 90 나오고요. 결국 요거 18 나옵니다. 따라서 2가 1에서의 8배가 아니라 18배입니다. 따라서 요거 뭐야 답?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플하죠? 우리 8번 갑니다. 8번 렛츠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평이했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자, A, B, C가 정지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가나에서 P가 벽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각각 30, 10N이랍니다. 아, 가와 나에서 P가 벽에 작용하는 요 힘의 크기 바로 얼마냐면은 10N 그리고 여기는 30N입니다. 근데 척하면 척이죠? 요 10N, 30N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바로 요 10N은 C의 무게, 30N은 A의 무게가 되겠습니다. 아, 내가 또 반대로 했네. 아, 내 정신 좀 봐. 짜증날라 한다. 가나에서 30N, 10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30N, 요거 10N. 요 30N 뭡니까? 바로 C의 무게입니다. 오케이? 요 C의 무게. 아니 봐봐. 얘 정지잖아. 그러면 요 장력 또한 30이고 여기에 걸리는 장력 또한 30이고 그러면은 여기 걸리는 얘 정지니까 장력 또한 30이고 이렇게 30이 지금 전달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요 친구까지도 A의 무게가 10N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에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과 나에서 수평면이 C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 F0, EF0래요.
요거 F0, 요거 EF0입니다. 자, 이랬을 때 옳은 거 골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얻은 정보,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정보 이용해서 우리는 F0의 정체를 알아내야 됩니다. F0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A의 무게, 그리고 B의 무게가 되겠다. 그리고 EF0라는 것은 뭐냐면은 B의 무게, 그리고 C의 무게가 되겠다. 그쵸? 그러면은 굉장히 심플해지는데 그냥 요 위에서 아래 거 빼줄게요. 빼줍니다. 위에서 아래 거, 아래에서 위로 빼줍니다. 이렇게 반대로 빼줘요. 그러면은 좌변은 F0 나오고 요거 빼주면 C-A 나옵니다. 우리 아까 C의 무게가 30인 거 확인했고 A는 10인 거 확인했으므로 F0의 크기는 20이 되겠구나. 따라서 요 F0 여기에다가 써줍니다. 20이 될 거고 A가 10이었으니까 B 또한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즉 A와 B의 질량은 서로 1kg으로 같고요. 써줍니다. A 1kg, B 1kg, C 같은 경우 30N이었으니까 3kg.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자, 가에서 A가 B를 누르는 힘과 A가 B를 누르는 힘, 요거는 A의 무게가 되겠네요. 따라서 요거는 10N이 되겠습니다.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유 진짜 이거 왜 썼지? 바보 같네. 똑바로 읽어야죠. 그래서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A가 B를 누르는 힘의 작용 반작용 힘은 B가 A를 누르는 힘이 B가 A를 미는 힘입니다. 주어 목적어만 바꿔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아니고요. F0 20 물어보고 있는데 F0 톡톡 20 맞습니다. 그냥 구했어요. 세 번째, C가 B의 2배냐? Nope, 3배였습니다. 따라서 답은 넘버 2.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빨리 끝냈죠? 우리 9번 갑니다. 자, 볼게요. 9번 같은 경우 이것도 전형적인 전반사 문제죠. 전반사 문제인데 여기에서 막 머리 쓰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잘 봐봐요. 전반사가 일어나는 요 지점에서 굴절률 차이가 항상 어떻다고 했어? 엄청나게 크다고 했잖아. 그쵸? 얘가 코어고 얘가 클래딩인데 여기에서 지금 굴절률 차이가 겁내리 크게 나기 때문에 전반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A가 일단 C보다는 겁내리 크다라는 거 알고 있고 요 두 번째 상황에서 지금 어이쿠 B하고 C 봤더니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아요. 근데 요 각도만 봤더니 일단 B가 C보다 애매하게 크다라는 건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뭐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요거 연합하면은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NB 그리고 NC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나요? 막 하나하나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거 못 풀어. 얘가 뭐 세타2고 어이쿠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2고 얘는 세타1 얘는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알겠습니까? 요거는 무조건 직관적으로 푸는 문제입니다. 전반사가 일어났어? 그러면 굴절률 차이는 겁내리 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 요거고. 근데 몇몇 친구들이 여기에다가 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아니 선생, 얘가 꺾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하나? 봐봐요. A의 굴절률이 크다라고 가정했으므로 모든 상황이 다 정합적이라면은 즉 논리적으로 맞다면은 그냥 요거 밀고 가도 돼요. 봐봐. 요렇게 처음에 가정했잖아. 그쵸?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A의 굴절률이 겁내리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꺾였고 많이 꺾이면 많이 꺾일수록 여기에서 전반사 일어날 확률이 더 높죠. 그쵸? 경계면에서 이렇게 누워서 가는 요 친구들은 전반사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추 가정을 했고 요 상황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해 봐도 논리적으로 아니 뭐 모순점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밀고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스피디하게 풀어야 돼요. 따라서 요 굴절률은 A, B, C 순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가 틀리지 않게 요 람다 A 같은 경우는 가장 짧고요. 람다 C가 가장 길다. 이런 식으로 표현 한번 해주고 가겠습니다.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세타1과 세타2의 크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A가 굴절률이 크잖아. 그쵸? 굴절률이 크니까 요놈 같은 경우 요거 극단적으로 한번 가보자고. 확 꺾입니다. 알겠나요?
요 그림이 애매하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 확 꺾여요. 그러면 얘는 작죠? 그러면 요쪽 각도는 어때? 겁나리 큽니다. 반면에 얘는 애매하게 꺾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크고 여기 작습니다. 하여 요거는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건 틀리고요. 나에서 P가 B와 C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게 하려면 세타 제로 증가시켜야 되느냐. 세타 제로 증가시킨다라는 것은 요 빛을 날카롭게 요렇게 보낸다라는 건데 오히려 전반사 안 됩니다. 전반사 되게 하려면 빛을 누워서 요렇게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전반사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아니고요. 답은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0번입니다. 운동량 보존입니다. 요거 A와 C 운동 방향이 각각 풀 X, 마 X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C의 속력은 충돌 후가 충돌 전에 5분의 1배래요. 항상 분수 정보 나오면 여러분들 자연수로 바꿔줘라. 즉 충돌 전 C의 속력이 5V라면 충돌 후는 V다. 쌤 굳이 여기에선 그거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잔말 말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일관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문제든 쉽게 풀려면 이렇게 일관적인 방법들 항상 이렇게 세팅해 둬야 됩니다. 자, 무튼 간에 이렇게 해놨고요. 라지 M 값을 구하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잘렸는데 A, B, C는 충돌 다 하고요. 붙어서 움직여요. 그럼 봐봐. 숫자가 공교롭게도 3pp, 4p란 말이야. 만약에 B가 뿔 X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 치자. 그러면 전체 운동량 더해주면 얼마야? 4P에다가 마4P니까 어이쿠야 전체 운동량은 0이 됩니다.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력은 0이 돼요.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러면은 B가 마 X로 한번 간다라고 해보자. 이랬을 때 요 다 합쳐졌을 때 전체 운동량 얼마야? 마 P니까 얘 합치면은 2P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얘가 4P로 접근해 오니까 전체 운동량 마 2P가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저 속력 정보 이용해서 저 라지 M 값 심플하게 구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충돌 전 요 OV의 정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OV라는 것은 당연히 질량분의 운동량이겠죠? 따라서 요거 2M분의 4P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V의 정체는 뭡니까? 충돌 다 했을 때 전체 물체의 속력이야. 그러면은 V라는 것은 전체 물체의 속력이라고 했으니까 라지 M 플러스 3M 전체 물체의 질량 그리고 전체 물체의 운동량은 다름 아닌 마이P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절대값 취해서 2P 이렇게 잡아줍시다. 요거 연립시키면은 라지 M 값 심플하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한번 구해줍시다. 여기에서 계산 때려주면 얘는 n분의 2p 나오고 v라는 것은 결국 얼마 나오냐면 5n분의 2p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라지 m이라는 것은 쉽게 나옵니다. 2 스몰 m 나오죠. 그러면 답은 넘버 4.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너무 이지피지하죠? 답은 넘버 4. 4번입니다. 자, 우리 11번 갑니다. 원래 휘트스톤 브릿지 문제가 자주 출제되곤 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휘트스톤 브릿지 문제는 아니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S1 닫혔고요. 그 다음에 S2 열렸습니다. 그러면은 표시해 줍니다. 뭐 이건 뭐 천기백기도 아니고 S2 열렸고요. 이랬을 때 켜진 거 D2, D4래. 그러면 표시해 줍니다. D2, D4. 자 전류열차 출발합니다. 그러면은 퓨 D2, D4가 켜져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여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통과 안 합니다. 여기 이렇게 갔는데 D2, D4가 켜졌다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PN 요거 PN 일단 이렇게 도는 거는 맞고 그리고 여기로는 못 가겠죠. 왜? 여기로 갔으면 이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갔다면 D3가 켜져야 되는데 안 켜졌어. 그래서 얘는 반대로 되어 있구나. 요거 NP 이렇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D1이 안 켜졌다라는 것은 이 친구 N, 이 친구 P, 즉 막혀 있다. 이걸 의미해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상황 볼게요. S1 열어놓고 S2 닫아놓는데. 자, S1 열어놓고 S2 닫아줍시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흰색으로 표시해 주겠습니다. 아이씨, 파란색.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슈.
여기는 못 가죠. 무조건 못 가요. n이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요렇게 갈 거고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pn 있고 다시 요렇게 옵니다. 아! 요 아래 상황에서 켜지는 놈들 골라봤더니 당근 빠따 바로 누굽니까?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요거 넷, 1, 2, 3, 5, 1, 2, 3, 5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볼게요. X는 주로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냐? XP형이니까 코렉트. 정확합니다. 두 번째, S1 닫혀 있다. 그리고 S2는 열려 있답니다. 즉, 위 상황을 묻는 거예요. D4, P형 반도체에서 양공은 Pn 접합면으로 멀어지냐? D4는 켜지잖아. 켜진다라는 것은 양공이 접합면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1, 2, 3, 5냐? 1, 2, 3, 5. 예스, 맞다. 따라서 답은 넘버 3. 3번이 되겠다. 오케이? 자, 상대성 이론입니다. 12번이에요. 거침없이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더 거침없이 한번 가볼게요. 상대성 이론 문제고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자, A의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P가 우주선의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T입니다. 아, 여기 있는 요 친구 A 입장에서는 요 공간 자체가 움직입니다. 앞에서 뒤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T예요. A 입장에서 묘사해 봅시다. 즉, 요 공간이 이렇게 뒤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요게 T라고, A 입장에서. 자, B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와 PQ 사이의 거리는 L로 같대요. 요 L이라는 것은 지금 B가 관찰했을 때입니다. 아,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B가 본 우주선의 길이가 L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다. 그래서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고 L보다 훨배 크다. 왜? B가 봤을 때 우주선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렛츠고 가보겠습니다. A가 봤을 때 PQ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요 길이는 A 입장에선 길이 수축돼요. 그래서 요매만해집니다. 오케이? 요 길이를 뭐라고 할 거냐? 길이 수축된 길이 LA. A가 관측한 길이 LA가 됩니다. 따라서 L보다 작다. correct. A가 봤을 때 P가 우주선의 뒤를 지나기 전에 Q가 우주선의 앞을 지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A 입장에서는 PQ가 압축되어 있죠. 그리고 요게 요렇게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봐봐요. P가 여기 뒷공문이 오기 전 Q가 여기 앞대가리를 칩니다. 맞나요? 아하, 그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우주선의 뒤를 지나가기 전 Q가 앞을 지난다. 이것도 correct. 3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B가 봤을 때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요 T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T에 대해서 이제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B의 관성계에서 우주선의 앞이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요 T 같은 경우는 참고로 A 입장에서 관측한 시간이야.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일단 B 입장에서 관측한 시간 한번 묘사해 줄게요. 요거 떼고 B 입장에서 관측한 시간은 우리 TB라고 하자. 요거 간단합니다. 우주선의 속력을 VA라고 하자. VA. 그냥 V라고 합시다. 우주선의 속력을 V라고 했을 때 B 입장에서 요 친구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심플합니다. V분의 L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게 B 입장에서 관찰한 시간이고 A 입장에서 관찰한 시간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묘사해 줘야 돼요. 그쵸? 한번 볼게요.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 A 입장에서 우주선의 원래 길이는 겁나리 길었어요. 맞습니까? 자, 이제 요 공간 자체가 P가 이렇게 옵니다. 요 공간이 오는 속도는 얼마냐면 A가 봤을 때 V야. 그러면은 A가 관측한 시간 요 라지 T라는 것은 V분의 L0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당연히 T가 A가 관측한 시간 T가 요것보다 크겠죠? B가 관측한 시간보다 큽니다. 왜? 요 길이의 차이에 의해서. 따라서 요 T보다 크다. B의 관성계에서 요 시간이 T보다 크다. B의 관성계에서 시간은 오히려 작아요. 따라서 답은 뭐다?
넘버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자, 이중성 문제입니다. 이것도 너무 친절하게 나왔다. 물질파 파장 정보. 그리고 요게 이렇게 뒤집혀 있어요. 이게 바로 뭔 정보냐면은 운동량 정보. 운동량이랑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빠르게 표로 정리해 줄 수 있어. 뭐냐? A, B, C 있고 요 놈의 운동량 P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요 Y축 정보는 운동량 정보랑 비례한다며. 아, 왜 그러냐면은 봐봐요. P는 람다분의 하냐, 하.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 물질파 파장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 요게 바로 저거 운동량 아닙니까? 따라서 A의 운동량은 그냥 2라고 합시다. 앞대가리에 있는 숫자만 가져올 거예요. B의 운동량 2라고 할 거고요. C의 운동량 1입니다. 질량 나오죠? 질량이라는 것은 A는 M0, B는 4M0, C는 2M0.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요 속도 정보까지 나옵니다. N분의 P, 요거 분의 요거. 앞대가리의 숫자만 요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속도 구해주면 2, 2분의 1, 2분의 1. 게임 셋입니다. 이제 구해주면 돼요. A가 B보다 운동량이 지금 어이구 같아요. 속력은 BC가 같냐 묻고 있는데 톡톡 같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A가 C보다 크다. 그냥 뭐 N분의 P제곱 요렇게 해줘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나는 정석적으로 가겠다. MV제곱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에너지 써주고요. MV제곱 때려줍니다. 얘 에너지 4 나오고요. 비교해줘야 되는 것은 요거잖아. 그쵸? 그러면 MV제곱 하면은 요거는 뭐 2분의 1이니까 A가 C보다 큽니다. 그럼 뭐야? 요거는 뭐 고민할 게 없죠. 사실. 5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죠. 이것도 근데 사실 뭐 사설이든 어디든 정말 많이 나오던 유형이라 T그래프가 나왔어. T그래프가 나오면 항상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뭐야? PV 전환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T그래프 나왔으니까 닥치고 PV 전환 바로 갈겨버립니다. 자, 요거 P고 요거 V고. 자, A에서 B 과정이 뭘 의미해? 직선이죠? 직선이죠? 아! 직선 요거 뭐야? T가 변하고 P가 변하고 그러면은 뭐가 안 변하는 겁니까? V가 안 변하는 거, 즉 등적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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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AB가 되겠습니다. 왜 저러냐고? 아, 봐봐. 요 A에서 B로 가는 거 직선이잖아. 즉 기울기 일정이야.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X축 변화량분의 Y축 변화량. 아하. 델타 T, 델타 P 요게 일정하다. 알겠습니까? T분의 P가 일정하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T분의 P가 일정하다. 요거는 바로 등적 과정이 되겠죠. 무조건입니다. 왜? 우리 요 이상기체 방정식에서 나오잖아. T분의 P? T분의 P? 아, 얘가 여기로 가고 얘 여기로 가고 T분의 P가 일정해? T분의 P가 일정해? 아, 그러면 V값도 일정한 과정이 되겠구나. 항상 명심하세요. AB 과정 같은 경우 결국 등적이야. BC 같은 경우는 등합이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CD 같은 경우도 저것도 같은 논리로 인해서 이렇게 등적 과정 그리고 뭐야? A, B, C, D. DA 과정 같은 경우 등합 과정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게임 셋입니다. 자, 각각의 이제 압력 표시해 줄게요. A는 P0, B는 2P0. 그리고 아하, A에서 온도는 T0. 그리고 B에서 온도는 2T0. 그리고 C에서 온도는 3T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 하나만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요는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어? 너무 명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구하느냐? 잘 봐봐요. 첫 번째. P 곱하기 V. 뭐야? 요거는 T값에 비례한다. 그냥 요렇게 생각해요. 압력과 부피 곱하면은 요거 절대 온도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상기체 방정식이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A에서 부피가 V0란 말이야. 요거 곱한 게 T0래.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요거 곱한 게 T0고 그러면은 도대체 요거는 뭐냐? 3T0. 요거 부피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앞대가리 숫자 11 곱해서 1 나왔잖아. 그러면은 숫자 그대로 갑니다. 2에다가 뭘 곱해야 3이 나옵니까? 바로 2분의 3. 요걸 곱해야 요렇게 요 친구가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뒷값 요렇게 나왔을 것이고 여기에서 온도 구해준다면은 요거 1과 2분의 3 곱하면은 여기에서 온도는 바로 다름 아닌 2분의 3T0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게임 셋입니다.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다 박아버리면 돼요.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연량은 2분의 3 P0 V0래. 그러면 봐봐요. AB 과정에서 요 친구가 흡수한 거 2분의 3 P0 V0입니다. 참고로 요 AB 과정 같은 경우 어이쿠야. AB 과정에서는 온도가 T0 올랐죠? T0 오르는데 즉 요 변화한 온도가 지금 얼마냐면 T0야. 이때 필요한 열량이 바로 얼마냐면 2분의 3 P0 V0 요거야. 요거 명심하시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열 효율입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겠고 여기에서도 열 들어가야 됩니다. 등압 팽창이잖아. 그쵸? 그러면은 자, AB 과정 요거 좀 보기 예쁘게 그려줄게요. AB 과정 같은 경우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온도만 올라갔어요. 그래서 Q 델타 U W 써주고 얘 제로 얘는 2분의 3 P0 V0 따라서 들어간 열량은 2분의 3 P0 V0. BC 과정 볼게요. BC 과정 같은 경우 지금 일단 2를 했습니다. 요 내부 면적 구해줘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요거 빼주면 2분의 1 V0고 그 다음에 2P0 곱해주면은 요 W가 P0 V0 알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는 얼마인가? 봤더니 T0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온도 변화 T0일 때 2분의 3 P0 V0가 더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얼마냐면은 2분의 3 P0 V0 더해줍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흡수한 열량은 2분의 5 P0 V0입니다. 자, 우리 이제 CD 갑니다. CD 같은 경우는 여기 1 안 했죠. 자, 온도는 2분의 3 변했어요. 2분의 3. 알겠습니까? 2분의 3 변했어요. 아까 온도가 1 변했을 때 2분의 3 들어갔으니까 2분의 3 변했다니까 이건 뭐야? 4분의 9 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DA 이렇게 가봅시다. DA 과정 같은 경우는 1 받았죠? 요 넓이 구해주면 됩니다. 넓이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P0 V0가 되겠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 볼게요. T0 2분의 3 T0 즉 온도 변화는 2분의 1 T0 차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마이너스 4분의 3 P0 V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게임 셋이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요 열 효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요 먹은 것분에 실제로 한 1. 오케이? 요거 한번 구해 봅시다. 요 친구가 먹은 열량은 A, B, B, C 요거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더해주면은 2분의 3, 2분의 5, 2분의 8 따라서 4P0 V0. 요 한 1은 굳이 요거 막 다 구해줄 필요 없고 요 W 쪽에다가 기둥 박아 봅시다. 그러면 얼마 나옵니까? 톡톡 계산해주면 2분의 1 P0 V0 나와. 따라서 요거 8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1! 1번이 정답이 되겠다. 오케이? 요거 지웁니다. 항상 T그래프 나오면은 그냥 요거는 진짜 거의 파블로프의 개마냥 침을 흘리라는 건 아니고 PV 요걸로 전환해라. 그리고 표도 막 다 막 A, B 막 하면서 깔끔 떨면서 유난 떨면서 그릴 필요 없어. 그냥 깔끔하게 Q, U, W, A, B, B, C, C, D, D, A 본인이 알 수 있게 최적화해서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 필요한 정보 넣고 W의 기둥 받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15번 갑니다. 14번에서 만약에 정말 막 이것저것 하다가 뻘짓 많이 했으면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당황하기 시작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15번 갑니다.
자, 2, 3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답니다. 아하, 여기에서 자기장의 세기는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제로 써줍니다. 자, 그리고 금속고리에 피해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와 방향을 이렇게 위치에 따라 나타냈대요. 지금 전체적으로 나온 정보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 그러면은 각각 정보 해석해 볼게요. 요 친구가 D 위치에 있을 때 한번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위치에 있을 것이고 피해 흐르는 거 마이너스 Y입니다. 요렇게. 요 유도전류가 만드는 게 요거야. 그 말인즉슨 요 1번 영역의 자기장은 바로 뭐냐면 요거의 반대가 돼야겠죠? 요거 나오는 방향입니다.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지금 자기 몸을 이렇게 나오고 있으므로 요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대 방향 자기장을 유도전류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있어. 그래서 일단 요거 통해서 방향 알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요 OD일 때입니다. OD일 때 한번 그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근데 요 상황 뭔가 익숙하죠? 요 상황에선 지금 플러스 Y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봐봐. 만약에 요놈과 요놈의 요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하다 치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장의 방향이 동일해? 그러면은 요 친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이쿠야. 여기 면적은, 여기 자속은 지금 감소하고요. 여기 자속은 어떻게 돼? 증가한단 말이야. 즉 얘가 잃은 양이랑 얘가 얻은 양이랑 동일해요. 애초에 요 2번, 3번 자기장 방향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자속의 변화는 없습니다. 다시 if 요 2번과 3번 영역 자기장 방향이 같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 요 자속 변화량이라는 건 없어요. 오케이? 무조건입니다. 아니 봐봐. 방향이 같다면은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하고 요 감소량과 증가량은 서로 동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속 없으므로 여기에서는 전류가 흘러선 안 돼요.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 모순이죠? 여기 전류 흐르잖아. 그래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즉 2번과 요 3번의 자기장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다. 그러면 쉬워지죠. 반대입니다. 즉 요놈이 만드는 효과와 요놈이 만드는 효과 서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한 놈만 살펴볼게요. 한 놈만 없애보겠습니다. 요 3번 효과가 만드는 자기장이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요. OD에 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전류가 어디 흐르냐면은 요렇게 흐른대. 요렇게 유도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요렇게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봐봐요. 3번 영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오는 자기장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3번 영역의 자기장은 바로 뭐냐면은 요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지금 요 뚫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존재해? 이거 쳐내야겠네. 해서 요렇게 유도전류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 반대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형성이 돼요. 그럼 게임 셋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채워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요 친구가 3D에 있을 때예요. 3D. 즉 요렇게 있을 때인데 여기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렇게 나갈수록 내 몸을 요렇게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역할은 뭐냐면은 요 감소하는 걸 보충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서 요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 같은 경우 일단 뿔 Y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크기 한번 구해줘야 되는데 자, 크기 한번 구해줍시다.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였어? 불러봐요. 전화 불러봐. 유도전압 같은 경우는 BLV 요 놈에 비례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유도전류 또한 불러봐. 요 놈에 비례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한번 구해줄게요. 일단 I0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I0라는 것은 여기에서 여기 갑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간다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I0라는 것은 여기 자기장을 B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1 그 다음에 저기 세로 길이가 ED 그리고 속도 V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있는 것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기 아래 있는 것은 지금 요놈의 자석 변화 효과와 요놈의 자석 변화 효과가 동일합니다. 왜? 자기장의 세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저 위에 있는 놈만 계산해 줍시다. 위에 있는 놈 2 곱하기 저 위에 있는 놈 얼마입니까? 저 오른쪽 영역의 자기장을 B0라고 한번 해봅시다. B0 그 다음에 저 세로 길이 얼마야? 요거는 저스트 D입니다. 곱하기 D 곱하기 V 이렇게 나옵니다. 요 효과를 가진 놈이 두 마리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게 요 I0를 만든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1번 영역의 자기장까지도 알 수 있는데 바로 1번 영역의 자기장은 얼마냐면 요 위아래가 같으므로 B0가 됩니다. 지금 자기장 다 동일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저 기역의 크기입니다. 자, 이제 구해 볼게요. 기역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B0가 사라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길이 곱하기 D고요. 요겁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유도전류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요거가 I0였으므로 요거 2분의 I0가 되겠네. 그쵸? 비율만 보는 겁니다. 따라서 요 기역 같은 경우 2분의 I0가 되겠다. 따라서 이제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1과 2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과 2가 같다 맞고요. 2분의 I0 맞고요. 니은은 플라이냐? 이것도 맞고요. 따라서 답은 넘버 5, 5번이 되겠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이 유도전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불러봐입니다. 불러봐. 이 변화하는 자기장, 그 다음에 요거 세로 길이, 그 다음에 요거 속도입니다. 요거 이용해서 지금 이러한 비례 관계를 도출해내서 푼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요 15번 마무리! 16번입니다. 요것도 후딱 풀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요거 보면 알겠지만은 요거 한 칸, 요게 바로 반파장이죠. 그러면은 반파장은 얼마냐? 2m입니다. 따라서 한 파장의 길이는 얼마냐? 4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거 볼게요. 지금 요거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라고 하는데 주기는 2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요거 연결해서 뭐 속도도 구할 수 있겠네요. t분의 람다니까 2m/s 뭐 요렇게 나올 거고. 자,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속력은 2m/s이다. 맞죠? 그리고 1초일 때 수면의 높이는 P가 R보다 높냐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요 시간 정보는 뭐로 표현하라? 주기로 표현하라. 알겠나요? 1초라는 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2분의 1주기를 의미합니다. 한번 이렇게 진동했을 때 2분의 1주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절반 정도 움직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그럼 볼게요. P와 어를 비교해야 되는데 P 같은 경우 여기는 항상 상쇄 간섭이므로 여기는 변이가 0입니다. 자, 얼 볼게요. 얼 같은 경우 현재 어떤 상태야? 그쵸, 보강 간섭된 상태야. 그리고 얼 같은 경우 지금 봤더니 어이쿠야 골과 골이 만났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여기다가 그리면은 그림이 너무 더러워진다. 나씨. 파동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얼 같은 경우 어떤 상태냐면 현재 이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반죽이 지난다면은 당연히 여기 위쪽 아니면 여기 위쪽 둘 중 하나 바로 골로 갈 마루로 갈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P가 얼보다 높다 요건 아니죠. 얼이 더 높아요. 따라서 니은 아니고요. 니은 삭제시켜 주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나는 Q에서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묻고 있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요 Q라는 것은 지금 보강 간섭이죠. 지금 요 S1과 Q 그리고 S2와 Q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보강 간섭인 건 알겠어. 근데 요게 어떻게 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뭐 요거 거리 구해 보면 되죠. 왜 못합니까? 봐봐요. S1과 Q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4야. 그리고 요거 3이야. 3, 4 나오면 여러분들 본능적으로 숫자 5 나오잖아. 3, 4 하면은 거의 발작하면서 5요! 이렇게 말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쵸?
그러면 현재 요 Q의 현재 T는 0일 때 변이를 알고 싶은데 잘 봐봐요. 자, 5m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아까 람다 값 구했어요. 람다 값 뭐였냐면은 구했는데 내가 지웠구만. 이렇게 정신머리 없을 수가. 요 놈이었거든. 그쵸? 람다는 4m였어요. 그럼 봐봐. 어디야? 여기 지워줄게요. 람다는 4m고 그리고 여기 전체 거리는 5m야. 선생 나 요거 잘 판별이 안 되는데 잘 봐봐봐. 여기에서 2m 있는 지점에서 뭐가 형성됐냐면 마루가 형성됐어. 그러면 요렇게 일단 파동 그려주고요. 자, 여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요 Q점까지는 3m 차이 나요. 참고로 파장은 4m야. 이해됩니까? 자, 저기는 저 3m라는 게 뭘 의미하냐? 3m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은 4분의 3 파장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요 지점으로부터 4분의 3 파장 이동하여라. 4분의 3 파장 이동해 보세요. 그러면 어디가 나오느냐? 여기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봐봐요. 나 돌겠네. 여기에서 여기가 람다라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분의 1 람다야. 4분의 3 파장? 그러면 여기에서 4분의 1 파장. 이렇게 가면 되므로 바로 요 위치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Q에서 T는 0일 때 현재 변이는 T는 0. 요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는 0에서 당연히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현재 지금 이렇게 변이가 낮은 놈들이 오고 있으므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요 놈이 Q의 변이가 맞아요. 그러면 답은 뭐다? 넘버 3. 3번입니다. 만약 생각 없이 그냥 보강 간섭. 그리고 왠지 내려갈 것 같아. 느낌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아 하면서 3번 고른 사람들이 승리자. 여기에서 막 시간 낭비한다? 그러면은 조금 시간 관리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17번 볼게요. 17번은 참 재미납니다. 에너지 보존이 왜 여기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20번 찍히곤 하는데 여기서는 17번 찍혔어요. 한번 볼게요. 이 친구 D0만큼 압축시켰어. 뿅! 어디로 갔느냐? P로 갔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쓸고 그 다음에 D1만큼 압축시켜서 요 놈이 어디로 갔느냐? Q로 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요 옳은 거 골라주면 되는데 참고로 마찰 구간에서 뭔 짓을 하냐면은 얘 등속도로 내려온대요. 여러분들 요 표현은 이제 알죠? 마찰 구간에서 등속도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변화한 역학적 에너지, 즉 잃어버린 역학적 에너지는 요 놈의 높이와 동일합니다. 요 놈의 높이로 인한 위치 에너지와 동일하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내가 요렇게 압축시켰어. D0로 압축시키고 한 번 올라갔어. 자, 그 다음 4H. 여기에서 한 번 쓸리고 두 번 쓸려서 3H. 두 번 쓸려서 지금 에너지가 얼마만큼 날아갔냐면 3H만큼 날아갔어. 즉, 한 번 쓸리는데 날아간 에너지를 마X라고 했을 때 지금 두 번 쓸려서 얼마만큼 최종적으로 날아갔냐면 에너지가 마MGH 날아갔단 말이야. 따라서 날아간 에너지 X의 크기는 2분의 1 mgh. 요래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봐봐요. 날아간 에너지가 2분의 1 mgh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높이에 의한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결국 날아간 에너지 요거랑 동일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높이는 바로 2분의 1 h다. 따라서 요 수평면에서 r까지의 높이는 바로 3분의 4h가 아니라 2분의 3 h다. 요거 아닙니다. 두 번째, 용수철 상수를 D0로 표현하라. 뭐 간단하죠. 한번 볼게요. 내가 D0만큼 압축시켰을 때 요게 지금 4H만큼 올라갔잖아. 그쵸? 그러면은 봐봐요. 요거 에너지 막 어떻게 표기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에너지 변환 표 그냥 그려주면 돼요. 내가 D0만큼 압축시켰어. 그쵸? 근데 요거를 톡 놨어. 그러면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일단 용수철 입장에서는 요걸 잃게 되는 겁니다. 그쵸? 처음에는 이렇게 용수철이 가지고 있었는데 놨으니까 결국 사라졌죠. 그리고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4mgh만큼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 과정에서 저놈은 x만큼 쓸고 갔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mgh만큼 에너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요걸 식으로 만들면 되죠. 그렇죠? 니은 같은 경우 요걸 식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따라서 여기 아래다가 써줄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kd 제로 제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마이너스 4mgh 마이너스 2분의 1 mgh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9 mgh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 1 없애주면은 아하! 따라서 kd 제로 제곱이라는 것은 9mgh가 나옵니다. 요거 요렇게 가져갈게요. 용수철 상수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d0 제곱이라는 것은 9mgh 이래 나옵니다. 코렉트. 참이죠. 그쵸? 자, 세 번째입니다. d1과 d0 요거만 비교하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d1 같은 경우 요렇게 에너지 뽑아냈고 d0 같은 경우 압축시켜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3mgh만큼 갔어요. 그쵸?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이 에너지 변환과 관련된 표를 다시 한번 그려줄 건데 D0만큼 압축시켰던 놈이 3mgh만큼 갔어. 그러면은 이거 그냥 쌤이 풀어주는 대로 한번 풀어줄까? 이렇게 하면은 복잡해서 못할 것 같은데 쌤은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어제 문제 받고 막 2분의 1 kd제곱, 2분의 1 kd0제곱 이렇게 안 해요. 진짜로. 어떻게 하냐? 어차피 이 상황에서 용수철 상수는 서로 동일하단 말이야. 비례관계만 비교하면 된다고. 처음에 요 D 제로만큼 압축시켰을 때 요때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요 에너지로 4mgh만큼 갔죠? 그쵸? 요 에너지로 4mgh만큼 갔고 그 다음에 마찰 구간에서 2분의 1 mgh 잃어버렸잖아. D0 제곱으로 한 게 뭐냐면은 마찰 여기에서 열 에너지 잃고 그 다음에 요 4H로 올리고 그럼 봐봐요. D1 제곱 요 친구로 한 결과가 뭐냐? 마찰 구간도 지나고 3H만큼 갔어. 그러면은 3mgh 플러스 2분의 1 mgh 요래 나옵니다. 그러면은 요거 2분의 9 나올 거고 요거 2분의 7 나옵니다. mgh 어차피 요거 사라져요. 둘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문자니까 사라지고 결국에는 요 결과를 어떻게 뽑을 수 있냐면 d1 제곱, d0 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7분의 9 나옵니다. 오케이? 따라서 여기에서 d1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면 3분의 루트 7d0 나옵니다. 따라서 요 코렉트 참이죠.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빠르게 하려면은 그냥 요렇게 단순한 비례관계 이용해서 풀식을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요 아까 니은 용수철 상수 구할 때 요렇게 정석적인 방법 구했지만 요게 익숙하다? 그러면 그냥 요렇게 비례관계에서 빨리빨리 쓰는 방법도 연습해 놔야 돼.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능은 속도전입니다. 정교한 계산, 속도, 비례 요걸 통달해야 돼요.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요 18번입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18번도 여러분들 관습적으로 막 전류가 만들어낸 자기장, 뭐 K, D분의 I 요거 사용했다간 날아갑니다. 뭐 요거 사용해서 빨리 푸는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요거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좋진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이제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요 양수 요거는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했고 음수 들어가는 자기장이에요. 항상 요 문제 풀 때에는 항상 극단적인 거 먼저 살펴봐봐요. 마이너스 2D 근처에서 지금 자기장이 어디냐면은 나오는 자기장이야. 마이너스 2D 근처에서 요 절대적인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가장 가까이 있는 B고 나오는 거 만든다? 얘 그러면 뭐야? 여기서 나오는 거 만드니까 요 놈의 전류의 방향은 요 아래 방향이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요 ED 갑니다. ED 갔을 때 여기 근처에서 지금 자기장 방향 봤더니 어이쿠야. 자기장 방향 봤더니 들어가는 놈이 만들어져요. 들어가는. 그리고 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요 C의 전류의 세기가 요것보다 크대요. 그러면 요 근처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요 도선 C입니다.
요놈이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므로 요놈의 전류의 방향이 요거야. 그래야 요렇게 들어가라. 들어가는 자기장 만들어지잖아. 그렇죠? 따라서 요 친구 방향 요거, 요 친구 방향 요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판별해야 될 것은 A의 전류의 방향이야.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항상 극단적인 거 보라 했어요. 여기 보고 여기 봤어? 그 다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아니면 실제로 숫자가 주어져 있는 요거야. 자, 그러면은 요거 0부터 한번 볼게요. 0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위치에서의 자기장인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쵸? 자, 봐봐요. 한번 생각해봐. 나오는 자기장. 근데 A하고 B가 지금 전류 크기가 어때요? 같죠? 그쵸? 그래서 봐봐요. 어떤 걸 가정해 줄 거냐면은 A하고 B에 의해서 요 자기장이 여기 상쇄된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둘 다 거리도 같잖아. 상쇄된다라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C라는 놈은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어 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자기장이 상쇄되면은 여기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 놈은 나오는 놈이므로 이건 모순입니다. A하고 B는 상쇄돼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상쇄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A는 위로 올라가서 나오는, B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 오케이? 그래서 다 세팅됐습니다. 요거 방향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D 정보네요. 왜? D 요 정보를 통해서 지금 자기장의 총합이 0이라며. 그쵸? 요거 이용해서 요 IC 값, 요 친구 알아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에서의 자기장 정보를 알아내야 되죠.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요 X는 D 정보 이용해서 A, B, C 요 놈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 한번 계산해 볼게요. 아이고야, 이거 말 너무 많이 하니까 이거 뭐 입에서 침이 마르네. A 같은 경우 요 D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자기장 한번 판별해 볼게요. 자, 봐봐요. 요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 보면은 여러분들 엄청 막 머리 아파요. 쉣! 이거 뭐야? 이거 여기 D고 그러면 얘 루트 2분의 D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말리는 겁니다. 오케이? 말리는 거예요. 항상 수능 같은 경우 어떤 걸 좋아하냐면 대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요렇게 숫자를 말려서 학생들에게 함정을 많이 빠뜨려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A하고 B, C 요 셋 다 요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요 자기장 다 거리 정보가 요 루트 2가 나오게끔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A가 요 첫 번째 칸 요 딱 하나 떨어져 있을 때 요 때 만드는 자기장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BA라고 할 겁니다. 알겠나요? A가 요 친구한테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BA라고 할 거예요. 한 칸 떨어졌을 때. 여기에서 한 칸 떨어졌을 때.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두 칸 떨어졌을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은 그러면 얼마가 돼? 2분의 BA가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X는 D 위치에서 A가 만들어내는 것은 나오는 거야. B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A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오는 거 BA 만들고요. B 같은 경우도 나오는데 지금 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자, 봐봐요. 요 거리 측정하면 돼요. 요 삼각형의 요 빗변의 거리 이용해서 측정하면 됩니다. 빗변의 거리하고 어차피 요 직각삼각형의 요 한 변의 길이는 비례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B 같은 경우 거리가 3. B가 만들어내는 거 어차피 A랑 전류의 세기도 동일하므로 3분의 BA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놈들이 만들어내는 거 BA 그리고 플러스 3분의 BA 그리고 C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C 같은 경우 거리 1일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뭐라고 할 거냐면 BC라고 할게요. 그리고 쟤는 들어가는 놈이므로 마BC입니다. 그러면은 요 친구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3분의 4BA는 BC예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렇죠? 자, 참고로 A 같은 경우는 요거 I0였어요. I0가 요렇게 만들어내는 거였으니까 우리 요거를 어떻게 체인지 해줄 거냐면 요거 I0
요거 IC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요 IC라는 것은 3분의 4I0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이제 게임 셋입니다. 이제 뭐 해줄 거냐면은 요 가운데 B0가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요 가운데 B0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요 3D에서 자기장 계산해준다. 알겠습니까? 자, 가운데 같은 경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A하고 가운데까지 거리 봐봐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지워줄게요. 후! A하고 요 가운데까지의 거리는 지금 딱 봐도 알겠지만은 어이쿠야. 아까의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이 어떻게 줄 거냐? 2분의 BA입니다. B도 대칭이잖아. 대칭 좋아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써줘요. 2분의 BA입니다. C도 뭐야? 슉! 얘도 거리가 2D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들어간다? 아, 얘는 어떻게 해주느냐? 마이너스 2분의 BC입니다. 요걸 합쳤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바로 얼마냐? 요게 바로 뿔 B0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BC라는 거 3분의 4BA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BC라는 게 3분의 4BA이므로 요 친구는 사실 마이너스 3분의 2BA가 되겠습니다. 즉 요놈 더했을 때 B0가 나온다. 따라서 요거 더하면 BA, 요거 빼주면 3분의 1BA. 3분의 1BA라는 게 바로 B0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BA라는 게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3B0를 말합니다. 자, 이제 게임 셋입니다. 3D에서 요것만 구해주면 된다. 자, 3D에서 A라는 놈이 만드는 거 한번 구해줄게요. 일단 방향은 체인지가 돼야 되고요. 거리는 똑같이 톡 1 지킵니다. 따라서 이 친구 마비 A입니다. B 한번 볼게요. B 같은 경우 여기까지 거리가 뭐냐면은 어이쿠야 1, 2, 3, 4, 5 5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놈이고요. 5분의 1 B A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C가 만드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얘 방향은 반대입니다. C가 만드는 것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뿔 BC고 이거 이렇게 써주면 복잡한데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뭐 알아서 잘 해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5분의 4 BA 그리고 BC라는 건 얼마였냐면은 3분의 4 BA였습니다. 야, 숫자 보소. (15분의 8) BA인가요? 그리고 BA는 아까도 봤지만 3B0였으므로 5분의 8B0 나옵니다. 그러면 답은 뭐야? 넘버 2.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막 요거 직각삼각형 나와서 루트 2 집어넣고 뭐하고 이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고라파집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진짜 요거야. 평가원스럽지 않아. 평가원스럽지 않아. 그리고 평가원스럽지 않다라는 이런 말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복잡한 숫자가 있는 문제도 당연히 다 풀어봐야 됩니다. 복잡한 숫자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물리에 강해집니다. 요건 확실해요. 알겠습니까? 자, 이거 실근키입니다. 실근키는 뭐 전통적으로 요거 이용하는 거야. 힘이 변화하면 뭐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 변화량이다. 요것도 사실 별게 없어요. 봐봐요.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이다. 뭐가? 가속도가. 어디가 끊겼어? 슉! B하고 C 사이가 끊겼네요. 오케이? 요거는 C의 가속도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가에서의 8배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나에서가 가에서의 8배이다. 자, 그러면은 가의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나의 가속도는 8A가 되겠네. 그쵸? 그러면 요 친구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냐? 8A가 될 것이고 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 친구의 전체 가속도들은 바로 A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는 요 라지 M 값입니다. 나머지 가속도 정보는 어떻게 구하나? 요거
거리 정보 이용해서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봐봐요. 요게 익숙하지 않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VT로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요. 요 실 끊기 문제 같은 경우 요렇게 VT로 갑니다. 무조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가 같은 경우 요렇게 가속 운동합니다. A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증가하고 있다 칩시다. 오케이? 여기 V가 됐다 칩시다. V 말고 V0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서 끊겼어요. 이랬을 때 C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냐면은 얘는 이제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슬라이딩, 미끄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휴 이렇게 갑니다.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대로 가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서 어떻게 됐냐면 휴 이렇게 됩니다. 이거 0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나중 속도는 몰라요. 그래서 요거로 C의 나중 속도를 VF 요거 C라고 표현해 줄게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뭐냐? 평균 속도가 바로 거리와 비례한다. 요거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A와 B의 평균 속도는 A and B 그리고 C의 평균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평균 때려주면 되죠. 2분의 V0. C의 평균 속도는 뭐야? 2분의 V0 플러스 VF. 요것은 저 움직인 거리에 비례한다. 요거 대 요거가 바로 뭐냐면은 3대 10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요거 2 없애주고요. V 파이널 값 구할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해주면 3V0, 3VF, 10V0. 그러면 어떻게 돼? VF라는 것은 결국에는 3분의 7V0 아닙니까? 3분의 7V0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 가에서, 즉 요 왼쪽 영역에서 가속도가 지금 A랍니다. 오케이? 그리고 요 오른쪽 영역에서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8A랍니다. 요거 8A. 그러면 요 친구의 가속도 구해줄 수 있겠죠? 그쵸? 속도 변화량이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얘는 3분의 7V V0니까 요 변화량 지금 얼마냐? 3분의 4 V0야. 오케이? 그리고 얘 변화량은 얼마냐? 저스트 V0야. 같은 시간 동안의 변화량을 묻는 거니까 요 변화량과 요 가속도의 크기는 비례하겠다. 요거 이용해서 여기 가속도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 가속도를 A'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기울기 8A 대 A'이라는 것은 요 친구의 변화량 3분의 4 V0 요거 대 V0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요거 약분 때려줄 수 있고요. 요거 안쪽 곱은 바깥쪽 곱과 같다. 따라서 3분의 4 A'이라는 것은 8A가 되겠고요. A'이라는 것은 결국 얼마가 됩니까? 6A가 됩니다. 오케이? 요 친구의 가속도는 요 아래로 내려갔으므로 결국에는 마이너스 6A가 됩니다. 그럼 게임 셋이죠? 마이크 테스트. 목 진짜 왜 갈라지냐? 요거 마지막 대미를 장식합시다. 끝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 A하고 B 그리고 C에 관해서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 계산해 줍니다. A, B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은 A, B에 대해서 먼저 묘사를 해주자면 전체 질량은 5m이죠. 가속도 변화량은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6A, 여기 A. 가속도 변화량은 결국에는 7A. 요거 절대값입니다. 자,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요 라지 M에 대해서 묘사해 주면은 나중 가속도 8A, 처음 가속도 A, 따라서 요거 7A입니다. 뭐야? 라지 M은 결국에는 5M이 됩니다. 요거하고 요건 같다며. 그래서 라지 M은 5M. 심플하게 나오죠. 오케이? 슉! 자, 라스트입니다. 침 빠진다. 자, 여러분 드디어 라스트입니다. 20번이에요. 20번 같은 경우 원래 전기력이 20번에 박히진 않았는데 이번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아마 익숙하지 않아서 시간 배분에 실수가 있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9월 이후에도 일발 역전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역전하느냐? 틀린 문제를 잘 다뤄야 돼요. 결국에는. 틀린 문제를 황금 보듯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막 문제 풀고 막 이제 양치기 굉장히 많이 할 건데 틀린 문제들 다 오리세요. 오려갖고 파일 안에 넣으시고 혹은 L자 홀더에 넣으시고 계속해서 틈틈이 계속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 푸는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여러분들의 실력은 더욱더 늘게 됩니다. 자, 20번 갑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A, B, C, A, D, C 이렇게 있고 오른쪽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항상 그래프 나오면은 첫째, 극단적으로 가라.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발산하는, 힘이 발산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마이 D, 뿌리 D로 가겠습니다. 여기 가면은 지금 어이쿠야 P가 받는 힘들이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는데 어이쿠 마이 D로 갔을 때 지금 요 플러스 X 방향으로 무한대로 작용한다라는 것은 얘 플러스 청력이죠. 그리고 항상 같은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요 ED로 갔을 때 B가 받는 힘의 방향이 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요 C라는 게 바로 마이너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력작용하고 그 다음에 요 D 입장에 한번 가볼까요? 여기 D 가까이 갔더니 마이너스 X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인력받고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뿔마마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 지금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QB, QC, QD 이 친구의 절대적인 이 전하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요 극단적으로 가서 정보 꺼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 주어진 정보들 요 0과 D에서 지금 요 힘들이 딱딱딱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한번 이용해 볼까요? 자, 일단 어디부터 볼 거냐면은 0부터 봅시다. 0이 좀 맛있어 보이네. 0부터 한번 가보자고. 자, 뭐 D부터 가도 됩니다. D부터 가도 되긴 하는데 근데 0부터 한번 가봅시다. X는 0 한번 찍어볼게요. 가 상황 한번 볼 건데 가 같은 경우 지금 P가 받는 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가 주는 힘, 그리고 B가 주는 힘, 그리고 C가 주는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받는 힘이 가에서는 뿔 EF 제로고요. 나 상황 한번 볼까요? 나 상황에서는 A가 주는 힘, 그리고 D가 주는 힘, 그리고 C가 주는 힘 요 놈의 힘의 크기가 F0랍니다. 그러면 위아래 딱 봐도 빼달라고 지금 간곡히 요청하고 있잖아. 소리 지르고 있잖아. 아, 너무 유사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빼줍니다. FB-FD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뿔 F0야. 근데 봐봐요. B하고 D가 전하량이 같죠? 그리고 거리가 둘 다 지금 제로인 상황이야. 결국 요 B하고 D가 요 P에 만들어내는 전기력은 둘 다 어떻다? 동일하다, 크기가. 알겠습니까? 요 놈과 요 놈의 크기는 동일하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니까 요게 F0가 나왔는데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요 B의 크기는 2분의 F0입니다. D의 크기도 마찬가지. 오케이? 따라서 B가 만들어내는 것은 2분의 F0라는 이런 귀중한 결론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용해서 이제 또 볼게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볼 건데 B가 만들어내는 힘이 2분의 F0야. 그러면은 너무 이지하게도 지금 요 상황이죠. X는 0 상황인데 B가 P한테 만들어내는 요 청력과 C가 P한테 만들어내는 인력, 거리가 둘 다 동일하므로 같아요. 효과도 같고요. 따라서 요거 2분의 F0입니다.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2분의 F0 합치면 F0 나오죠. 따라서 요 식 정리해 주면은 FA라는 것은 F0 나옵니다. A라는 거 지금 거리가 이렇게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이쿠야 어마무시한 전기력을 작용해요. B하고 C는 거리 ED에서 2분의 F0 만드는데 A는 어이쿠 원거리에서 미칠 듯한 마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A의 전하량은 겁내리 크겠죠? A가 C보다 크다 맞습니다. 두 번째, 가에서 P가 X는 0에 있을 때 자, A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의 2배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바로 구했잖아. 2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커렉트. 참이고요. 나에서 P가 X는 마디에 있을 때 이거 납니다. P가 마디에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예요. 나라니까 요 그래프 따라가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D가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0냐 묻고 있어요. 거리가 2D였을 때 D가 주는 힘은 얼마였냐면 바로 2분의 F0입니다. 이랬을 때 거리가 D만큼 떨어졌을 때 2분의 1배 됐죠? 그러면 힘이 4배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EF0 되고요. 그럼 맞잖아. 너무 싱겁네. 답은 넘버 5.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 싱겁게 나와서 컷이 좀 높게 형성됐는데 여러분들이 막 격파 못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아닙니다. 정말 막 신유형 나와갖고 막 그러면은 정말 눈물 흘렸겠죠. 근데 여기선 신유형도 솔직히 말하면 없고 결국엔 누가 빨리 자료 해석하고 자료 처리하느냐 이걸 잘하려면 있죠. 신유형을 보지 마세요. 신유형 보는 것보다는 지금에는 이제 자료 처리 속도를 높이려면은 틀렸던 문제들을 싹 다 정리해야 됩니다. 진짜 요 과정 없이는 여러분들 성장 못해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막 새로운 모의고사 풀려고 지금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쯤이면은 막 풀었던 모의고사 많을 거예요. 그거 싹 다 정리해서 다시 틀렸던 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3번이고 4번이고 괜찮습니다. 그 과정 거치고 나면 여러분들 성적 확 오를 겁니다.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본 수업 시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